누나. 안녕하세요. 더워. 벌써 6월이에요. 진짜 이거 입기 너무 더워. 이거 팔 따뜻해, 걷었어, 따뜻해. 진짜. 신경 좀 써줘요. 방송 보는데 에어컨 틀고 하는데 우리 이거 입고 있어요 너무 지금. 더워. 아니, 올해 여름이요.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덥대요. 역대급의 열대야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 그래서 벌써 이번에 투자한 폭염이라 사람 있지. 그랬더니 네. 그 폭염 테마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죠, 벌써. 많죠. 오. 뭐 선풍기 에어컨 회사 뭐 그리고 맥주 많이 마시니까 뭐 맥주 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또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니까 여름 수혜주에 닭고기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7, 8월 되면 복날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복날 삼계탕이잖아요. 복날에는 삼계탕. 근데 목동에도 줄이 어마어마하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 빨리 먹어야 돼요. 맛있는 집 있잖아요, 저쪽에. 유명한 데가 네. 아 유명한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누룽지 삼계탕이라고. 맞아요. 아니 근데 올해는 배달이 좀 많지 않을까요? 포장이나 아무래도 삼계탕을 배달을 할까? 되지 않을까요? 해줘. 해줘? 나 도대체 시켜 안 되는 먹어봤어. 게 어디 있어? 시켜 먹어봤어. 와,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줄 서서 먹기가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한 효과가 있다. 일단 다들 뭐 한 발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더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요즘에 사회가 이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한 발씩 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왠지 복날쯤에 슈카형 너튜브에 그 삼계탕 만드는 거 나 올라올 것 같아. 왠지. 아, 본인이 왠지 직접 올라올 것 만드는 같아. 걸로? 쿡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방으로. 아, 뭐 그런 것까지 제가 하시려고. 전문적인 것만 해주세요. 갑자기 브이로그 찍으면서 SBS의 하루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자 주신 아나운서입니다. 인사하세요. 이런 거. 아니 어쨌든 괜찮다고요? 이제 여름도 오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좀 손해 안 보는 추천 좀 해주세요. 종목 좀. 뭐 나왔어?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라보다는 새로운 산업군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 본인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오케이. 이 방송이 오케이, 나갈 오케이. 때쯤에는 들어간 거네요? 그건 확답 못해야지만. 어쨌든 들어갈 예정. 그럼요. 오, 믿을만한데? 좋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보는 시간도 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느니까 맥주 같은 것도 맛있지만 과자를 그렇게 많이 집어 먹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서 제과업체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집안에서 다 사람들이 있고 뭔가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과업체 주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라는 질병은 우리나라에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다른 나라 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때문에 우리 제과업체들이 수출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야, 그 뭐 K-팝, 뭐 방탄소년단만 수출 효자가 아니었네요. K과자. K과자, K과자. K푸드가 코로나를 계기로 뭔가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과자를 한 봉, 두 봉 사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배달을 하면 얼마씩 시킬 것 같아요? 박스. 네다섯 개 묶여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묶여 있는 예. 거지. 배달비가 일단 드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넘게 배달비 10배 정도는 시켜야지. 맞아. 시키는 김에 왕창. 그렇죠. 한 번에. 쟁여놓고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시키겠구나. 그리고 또 왕창 시키니까 이 눈에 보이면은 먹게 돼.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안 먹거든요. 특히 집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배달해서 먹는 과자, 이 온라인으로 시켜 먹는 게 거의 2배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제과업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식품업체라 그러면은 사실은 성장성이 잘 없는 맞아. 기업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안 태어나는데. 애기들이 많이 먹는데 애기들 출생률도 굉장히 내려가니까 제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성장을 거의 못했어요. 내수가 거의 멈춰 있는 시장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은 2018년, 19년부터 이미 제과 시장은 6조 5천억 대에서 시장이 정체. 정체돼 있다. 시장이 정체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굉장히 장수 식품들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장악해버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잘 껴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잘 보면 이미 연세들이 좀 되셨어. 막 진짜 오래됐죠. 거의 다 대부분이. 초코파땡. 초코 파땡 같은 경우에 진짜 오래됐다.
언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70 몇 년도 아니에요? 그 써 있는데 71 년도. 신스 막 맞아 1200 맞아 써 써 있는데. 있는데. 71년도. 74년도생. 군대에서 그거 외웠어?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훈련소 때 그거 하나 받으면은 그냥 너무 심심해서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제가 70 몇 년도인 걸 기억해요. 예. 나 진짜 모태신앙인데 불교 가면 준다 그래서 불교 갔어. 근데 불교 갔는데 그날 소문났지? 그날 교회에서 햄버거를 준 거야. 그래서 진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 근데 교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초코를 주고 불교에서 또 햄버거를 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야, 눈치 게임 해야 돼. 야, 다음 주는 천주교다. 세례 받았잖아.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어. 그리고 햄버거. 딱. 예. 영혼을 야, 팔았다. 초코파이 햄버거에 근데 종교를 받고? 햄버거가 막 그 브랜드 아니라 990원짜리였나 뭐 이런 거. 그거 먹으면서 울었죠. 초코땡 하나를 이렇게 아, 주워. 그럼요. 원래 아무튼 그래서 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초코땡에 대한 얽힌 게 굉장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군대 썰을 좀 풀었네요. 아주- 근데 아주 얽힌 게 많아요. 1974년도라고 얘기를 네, 왜 하신 거죠? 1974년생이죠. 그만큼 이 장수 식품들이 보면은 지금까지도 다 장악해 있어요. 맞아. 새로운 과자가 우리 곁에서 정말 메가히트로 떠오른 게 나 저 알아요 그거. 허니버터땡. 나 저 알아는 무슨 말이에요? 나 저거 알아요. 저거 알죠? 허니버터땡. 꿀버터. 허니버터 옛날에 완전 기억나십니까? 계란이었죠. 120g짜리 과자 한 봉지를 사려는 사람들로 대형마트가 북새통입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들어온 물건은 2분이면 동일합니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오. 뒤에서 아니 그냥 그때는 너무 열풍이니까 맞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걸 지나니까 흥미가 흥미가 떨어졌다. 떨어져서 그냥 무슨 맛인지 아예 몰라요.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중고 평화로운 중고 땡땡에 그 다 먹은 과자 봉지. 그거만 팔았었어. 정말로. 봉지를 냄새맡으라고? 판다고? 냄새맛. 아 정말이에요. 진짜요? 진짜야, 진짜야. 냄새 맡으라고? 팔았어. 그걸 사요 근데? 모르지 나요. 나중에. 그리고 편의점 이런 데 마트 같은 데서 1인당 하나로 어, 뭐 그쵸. 1인당 몇 개로 제한을 해서 맞죠 백일째. 맞죠. 친한 사람이면 몇 개 더 주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는 자동차를 파는데 그 위에 테이프로 이 허니버터땡을 사은품 같이? 사은품으로 붙여놓은 걸 봤어요. 야 그거는 거의 허니버터땡을 사면은 자동차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그 정도 파워였어? 인기 그 당시에 진짜 그랬죠. 많았다. 뭐 엄청난 폭풍적인 인기였는데 맛있어 근데. 근데 요즘엔 또 확 좀 가라앉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스품 쪽에서는 사실 증설의 저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설의 저주? 뭔가 막 인기를 끌어서 이걸 만들려고 공장을 막 짓다 보면은 인기가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공장을 또 놀려야 돼. 그래서 인기가 막 오를 때 공장을 잘 안 늘려요.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품귀 현상이네 하고 만들면은 그때는 이미 또 안 타이밍이 나가고. 또안 맞고.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 중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꼬북꼬북.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맞아. 처음에 진짜 맛있어.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처음에 싸이 형이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름이랑 뭔가 좀 안 끌리는 거야. 그래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기실에 있어서 심심하다고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야. 시작하는 순간 멈출 수 없잖아요. 네. 콘소메 맛. 그 요즘 맛이 그렇게 여러 개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맛이 이렇게 여러 개로 늘어나는 현상도 이 시장에 새로 안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맛들을 늘립니다. 그래. 저나 많이 맛들을 저게 늘려요. 꽃갈- 꽃갈땡인데 예전에는 뭐 땡글콘. 그냥 맛이었는데 요즘 뭐 딸기 맛을 넣는다든지. 별로일 것 같은데? 별로 같은데? 아니, 너무 끔찍한 혼종인데 딸기 맛? 꽃갈땡은 지금 벌써 충분히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아요? 그래? 근데 거기에 딸기 맛을? 그 빨간 게 제일 클래식한 거 아니에요? 그 그치, 옥수수 그치, 맛? 그치. 네. 근데 꽃갈땡 딸기 맛은 상상이 잘 안 간다. 근데 사실 내가 안 먹어봐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은 맛있을 것 같아. 연락. 오늘 왜 이런 얘기 안 하나 했다. 야, 좋다. 난 진짜 맛있게 먹을 줄 알았어. 입천장 다 까지면서. 막 7개씩 입에 한 번에 넣고 막 하면 까지거든요, 이거. 군대에서 많이 까졌거든요. 요즘에 뭐 베트남에서는 초코땡이가 진짜 인기 그럼요. 많다고. 맞아요. 진짜? 베트남에서 제일 인기 많은 두 가지가 박항서랑 초코땡이. 오. 진짜로. 그 정도예요? 제사상에도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네. 초코 땡땡이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거기는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 베트남은.
베트남 정이 많은 민족이. 네. 초코땡땡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있고 이미 국가별 매출에서 우리나라보다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 명동인가 어디 가면은 그 벽에 이렇게 쫙 그 초코땡땡의 그 역사가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와 대박이다 했는데 저는 이거 먹으면 그 마시멜로가 지구 2바퀴 반 돌아서 살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맞아. 나는 조금 꺼렸지. 저도 한때 안 먹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온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장난해요? 내 2바퀴 군 생활의 힘이었어. 난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고여요. 눈물이 진짜로 나 눈물이 고여. 역시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알겠습니다. 상업적이야. 아, 그럼요. 좋습니다. 이게 뭐 북한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요. 왜 이런 거 만드나 몰라. 우리나라 옛날에 개성공단에서 그 북한 근로자들한테 간식으로 줬더니 그걸 안 먹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먹는다는. 아 사실 마시멜로랑 초코 조합은 너무 세요. 네. 사기지. 작년부터 우리나라 과자들이 특히 아시아를 기반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필 그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아, 또 과자 수요가 올라갔어요. 어허. 제과업체들이 올해 이런 코로나의 어떤 수요 증가를 발판으로 수출 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결과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와 나는 과자 회사들이 그래도 힘들 줄 알았는데. 네. 나도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만약 내수 시장에 멈춰 있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과연 지금 수출 기업으로 한 발, 두 발 정도를 뛰고 있는데 이 입맛을 사로잡는 거를 꾸준히 지속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잘 나가는 과자 많잖아요. 또 해외 수출하면은 진짜 잘 팔릴 만한 과자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냥 제일 좋아하는 홈런땡. 꽃갈탱은 또 먹는 재미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꽂아 놓고 좋지 않을까요? 센 거? 우리가 갈 거면은 조금 고래 이런 거. 아, 그 고래땡 그 안에 문어 모양이 이름이 원래 대모리였거든요. 진짜? 대모리. 왜 이름이 근데 하필 그래? 진짜 탈모인들의 저항을 엄청나게 받고 이름을 바꿨어요. 문어크. 아 진짜? 어. 진짜. 아 실제예요 이거? 이름을 대모리로 줬다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탈모인이 제가 알기로 1000만 정도 될 걸요? 야, 1000만 원 그럼 국민 5명 중에 1명이 탈모야? 1000만 원 너무 많잖아요. 뭐 우리 아빠 대머리야. 어, 네, 머리털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어크 너무 이름. 야, 근데 대모리라고 지은 사람은 그 경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고?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앞머리? 아닙니다. 저는 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쪽에 속하는. 그래요? 풍성풍성한 뭐 저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풍성풍성한 쪽에 있기 그 때문에. 선풍기 좀 갖다 주세요.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아직은 충분합니다. 아직은 충분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시기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 제과업체들이 힘을 내서 수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간 한 2발 정도 뛴 걸로 보여요. 지금 과자 말고 또 많이 먹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라면. 라면. 아, 그치. 라면. 요즘에 뭐 찌빠구리 유명하잖아요. 그 기생충에서 아 라돈. 어.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지만 짜장이랑 구리구리랑 섞어가지고. 짜장구리. 짜장구리.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냉장고에 한우 체크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 이거 막 SNS 인증샷 많이 올라오고 외국 유튜버들이 그거 만들어서 먹는 거 많이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 짜장구리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농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펼칠까? 마케팅을 펼칠까. 이게 정말 큰 이슈였어요. 아 진짜? 야 그럼 광고 필요할 텐데.
I will have 짜장구리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틈새 시장 잘 노려. 요즘 뭐 집사? 요즘에? 아, 그게 아니라 한번 나도 욕심 나는 거야. 왜냐면은 도너리 스쿨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나는 거야. 하나 해보자, 갑자기. 야 차라리 1박 하는 프로그램 가서 맛있게 먹어. 아, 거기서 미친 듯이 먹어요. 우리. 아 그래. 거기에 사실 문세윤 씨가 있기 때문에 별로 못 이길 것 먹는 같아. 광고는 아마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방송 보면 그 형이 하나 하면 끝. 그냥 내가 막 입에 막 이렇게 먹어도 그냥 그 형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면 끝. 그냥 그때 느꼈지. 아, 여긴 아니다. 여기서 노려야겠다. 여기가 낫죠. 아 네. 맞네요. 그러네. 확실히 이해가 것이 됐습니다. 아니다. 요즘에 인기 많은 것도 있잖아요. 불닭. 아, 그 매운 불닭면. 거. 그거 챌린지 많이 하잖아. 그럼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에이, 매운맛 사람 좋아하긴 하는데 잠깐 뜨다 말겠지. 아직까지도 이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그 삼땡 같은 경우에 네. 기업 삼땡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하나로 라면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는 내수보다 수출이 더 커졌습니다. 맞아.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통할지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 매운 거를 그냥 가서 먹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먹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요즘 표현으로 뭐 인플루언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K-팝 스타가. 이거를 막 K-팝 스타가 매워하면서 먹으니까 따라 먹게 되고. 따라 먹게 되는 네.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꼈을지 모르는데 재미로 따라 먹다 보니까 적응하면 맛있죠. 적응하면 맛있고 어느새 생각이 나고 집에 몇 개 맞아. 쌓여 있고 이러면 또 먹게 되고. 나도 어렸을 때 회 못 먹었거든. 진짜요? 아예 못 먹었어요. 회를 못 먹었어요? 전 지금도 못 먹는데요. 아유 제가 회사 주려고 그랬는데 다행이네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나는 좋아해, 왜? 아, 시현 씨만 사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없던 일로. 갑자기 아니 문득 생각나네. 우리랑 일을 제일 오래 했는데 시은시은한 진짜 웃기네. 진짜 어이없네. 옆자리잖아요, 옆자리. 나 왜 킬러예요? 이게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갖다가 팔려고 그랬으면은 제 생각에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역시 뭐 너튜버라든지 뭐 아니면 뭐 땡스타그램 뭐 이런 많은 SNS, K-팝 스타, 연예인들을 통한 마케팅이 정말 성공을 했죠. 근데 진짜 요즘에는 뭐 이게 너튜브나 뭐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빨리 나와서 아쉽다라고 생각한 라면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어떤 라면? 어떤 라면이에요? 우리가 2011년도에 사실은 우리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아, 꼬꼬닭! 꼬꼬닥 열풍을 불었어요. 그거 맛있었어. 그거 맛있었어. 흰 국물에 맞아. 그거 맛있었어요. 그거 맛있어요? 맛있었어. 그 당시에 흰국물 열풍이 불어서 우리가 다들 라면은 빨간 걸 매콤한 줄 알았는데 아, 흰 국물. 그게 2011년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땡튜브라든지 땡스타그램 뭐 등등등등이 SNS가 우리 삶을 막 장악하게 된 게 시작이 그때쯤이에요. 이 꼬꼬땡이 좀만 늦게 나왔어도. 좀만 늦게 나왔으면 혹시 몰랐다. 이것도 무슨 챌린지 아니면 뭐 K-팝 스타가 먹어준다든지.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백분 토론 딘딘 씨. 이건 경쟁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챌린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매운맛이 있으면 막 참으면서 이렇게 먹을 텐데 이거는 사실 맵지도 않고 맛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축하. 그리고 시장 어떠죠? 저는 그래도 우리 꼬꼬땡을 만약에 딘딘이 직접 맛있게 먹어줬더라면은 매출이 확 올라. 매출이 잘 확 됐을 거다. 올랐을 거다 아. 아직 있나요? 생각합니다. 아직 있나요? 아직 있어요. 연락 주세요. 100% 됩니다. 동전 앞뒷면 뒤집는 것도 이거보단 느리겠다. 아, 꼬꼬땡이 진리죠.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K푸드라 그러죠. 한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김치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김치 맵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김치 그러면은 그 매운맛 말고 다른 향 같은 거에 익숙치 않는데 그 매운맛만 빼서 글로벌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게 K식품 쪽이라 할 수 있겠죠. 오, 괜찮네. 괜찮습니까? 괜찮은데요? 이게 사실은 연결의 시대가 가져온 후폭풍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어떤 열풍이 불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 사회가 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의 열풍을 불면은 야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던 시절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좋아하던 시절로 바뀌는 거죠. 뭔가 사실 그 트렌드를 엄청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베지테리안, 비건 막 이런 게 해가지고 막 그런 음식들 떠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게 터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약간 매운맛을 약간 인싸들이 먹는 거다 뭐 이러면은 그쵸. 그거 하나만 터지면 그러네. 먹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오 나도 인싸야 매운맛 너 잘 참아 하면서 라면 시장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상당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단계가 뭔지를 생각하는 자세는 정말 보면서 그 감격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구나. 그럼 이제 다른 분을 모셔야 될 차례가 온 것 같아요. 배울 걸 다 배웠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다른 사람과 그쵸.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지금에서 제가 상상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비중이, 판매 비중이 어디가 높을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봉지라면. 우리나라는 봉지라면. 자, 그럼 일본 어디가 높을까요? 일본은 컵라면. 근데 우리도 편의점 문화가 쫙 펴지면서 일본이 예전에 그래서 봉지라면이 많던 시대에서 컵라면이 많던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컵라면이 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봉지라면이 한 70% 정도가 되는 또 문화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컵라면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좀 슬픈 이유네요, 근데. 라면 끓여 먹을 시간도 없어지는 거네요. 오늘 뭐 과자랑 라면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정말 배고파요. 진짜. 그리고 이거 딱 방송될 시간이 약간 라면 땡길 맞아.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집어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딱 이름만 얘기 안 했지 거의 우리 땡. 던져줬어요. 그치 다 알지, 뭐. 그거는. 우리 땡. 그러니까. 그거 지금쯤 이제 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돼요. 과연 우리나라 K식품이 지금 뭔가 한 발은 내디뎠거든요. 더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럼 저희가 대기실 가서 과자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사시면서 저희 아나운서실 과자도 좀 같이 사주시는 거 어때요? 아나운서 분들의 주식이 제가 과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부식을 사겠습니다. 나 근데 아나운서 팀한테 과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 그렇게 중요해요? 과자가 있을 때는 안 먹었는데 네. 없으니까 먹었을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 생기면 정말 그래. 순식간에 사라져요. 제가 진짜 한번 보낼게요. 그 소중한 그 일상을 몰랐어요. 제가 진짜 주시은, 김윤상 앞 해가지고 박스로 진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게요. 와. 네, 박수 올려 인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내요. 인증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기실 과자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동방!